네, 오늘의 투다처. 단풍놀이 갔다가 삐끗. 발목 손상, 관절염 조심하세요. 오늘의 주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전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실제로 전교 1등만 하셨을 것 같은 우리 김전교 원장님은 어릴 적의 꿈이 무엇이었을지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법조인이나 정치가가 되는 꿈을 꾸었던 인문계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성향이 있어서 글 쓰는 거나 시 쓰는 것도 좀 좋아했고요. 이런 성향들이 이어져서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시절에서도 네. 무협소설의 일환인 장르소설이라는 소설을 인터넷에 웹소설로 투고를 하게 되어서 좋은 반응과 인기를 얻어서 출판사에서 출간을 제의받아서 7편의 책으로 출판했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전문적이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직업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의사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치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외과 의사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진짜 다재다능이 뭔지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 그 웹소설이라고 했죠? 네, 웹소설 이거 대박인데 7편씩이나. 이게 좀 제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뭔지 좀 저희한테 살짝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광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목은 열정지로라고 15년 전에 출간한 책인데요. 천재 흉부외과 의사가 스승인 교수의 의료사고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비관하여서 중국 명나라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회생하는 거예요? 네, 회생하는 내용이고 황제 아들로서 태어나서도 고난을 겪고 무협세계로 발을 들임으로써 무협세계의 강호로 고수로 살아남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오, 굉장히 이거 어디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좀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 세계관이 지금. 완전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왕년에 이 의대생 시절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셔가지고 인기상까지 수상을 하셨다고 한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봐야죠. 네. 자, 하나, 둘, 셋, 넷. 내 건강을 채워주고 싶어. 내 관절을 내 관절! 지켜주고 싶어. 지켜줘! 이제 너를 내 옆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이거 환자분들한테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기력이 없는 환자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어요. 대단한 것인데요. 야, 지금까지 열정지로의 저자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야, 진짜. 와, 정말 약간 사기 캐릭터라는 말이 별명이 좀 잘 어울리시는 우리 김전교 원장님. 그런데 이 발목 질환은 좀 생소하긴 한데 맞아요. 그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원장님께는 어떤 걸로 좀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을이 돼서 다양하게 나들이도 가고 또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다치고 또 손상을 받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발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등산을 과도하게 많이 하거나 운동이 많이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힘줄병증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여러분께서 흔히 아시는 발바닥 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이와 같은 것들이 힘줄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건초염, 힘줄염 이렇게 일컬었던 질환인데요. 이와 같은 힘줄염은 근육이 뼈에 붙는 부착 부위인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고 또 그것이 치료되지 않아서 손상이 또 다시 반복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근육 부위가 움직일 때 통증을 유발하지만 이게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나 가만히 휴식을 취할 때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 하면 보통 무릎에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발목에도 관절염이 생기나요?
우리가 관절염 하면 꼭 무릎 관절염을 쉽게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발목 관절염은 7에서 10% 정도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구조물이긴 합니다. 이와 같이 발목의 관절염은 다만 다른 관절염의 특징적 차이는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어느 정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진행된 단계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와 같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 발목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되는 그런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떤지 환자분들은 특히 이제 뭐라고 하세요? 이런 지금 상황에는? 예, 발목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주 증상은 당연히 걷는데 발생하는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걸었을 때 발이 삐끗삐끗해지는 불안정을 호소한다거나 또 발목에 뭐가 걸린 증상 같은 것들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목 관절염이 점점점 지속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더 악화되게 되는데요. 당연히 염증이다 보니까 발목 관절 주위가 붓게 되고 열감이 나타나게 되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또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아프고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관절염의 말기로 이르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발목 살짝 좀 뭔가 통증이 느껴지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렇죠. 오늘 주제가 아까 노래도 불렀지만은 관절 단풍놀이가 딱 삐끗했어 이거잖아요. 삐끗 잘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관절염이 조금 생소하지만 많이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 타이틀처럼 발목 손상과 관절염 조심하세요 이 말처럼 그러면 이 발이 조금 삐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관절염까지도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물론 단순하게 놀러 가서 뭐 잠깐 아프고 삐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관절염으로 다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목의 염자, 발목의 초기 손상은 제대로 적절하게 치료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점점 인대가 늘어나거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불안정이 이어지는 경우 발목은 구조 자체가 상한 모양이라는 디귿자 모양에서 뼈가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인대가 늘어나거나 불안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고 또 하부에 있는 뼈의 손상까지 일어나서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목 염자가 우리가 한번 생겨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럼 발목 관절염이 생기는 좀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당연히 발목 관절염은 상대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또한 발목 주변에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목이 잘 삐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가 바로 발목인데요. 이 발목에서는 특히 다른 부위보다 골절도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이런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골절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이 발목은 우리 몸에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게 골절이 치료가 되어도 나중에 젊은 나이에 급속도로 관절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또 관절이라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맞아. 많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관절염은 우리 아버님들보다 어머님들이 더 많이 앓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실제로 그런 빈도가 높습니다. 관절염은 관절 주위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힘줄, 근육, 인대와 같은 이런 구조물들이 좀 약해지고 늘어났을 때 불안정이 되면서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근력이나 힘줄의 발달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의 관절염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특히 또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을 위해서 가사 일을 하시면서 쪼그려 일하시거나 이런 그런 안 좋은 자세들이 가사 활동에는 많아서 여성 환자들에게 관절염 발생 빈도가 또 높기도 합니다. 또한 중년 여성 이후의 호르몬의 변화는 또 관절염을 촉진시킬 수 있는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관절염 발생 빈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발목 관절염 때문에 꼼짝도 못 하시다가 우리 원장님 만나서 치료를 잘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발목. 3년 전 산길을 내려오다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이종성 씨.
발목이 붓고 걸을 때마다 불편했지만 약만 먹으며 통증을 참아왔습니다. 한 2020년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팠어요. 발목을 사용을 많이 했지. 등산도 많이 다니고 뭐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줄넘기로 뭐 한참에 10,000개에서 12,000개 매일 그리 하고 이랬는데 발목을 안 먹혀도 무리하게 쓴다 싶어요. 아파서 걸으면 못 걷는 게래. 병원 여러 군데 갔어요. 가가지고 뭐 약이나 먹고 지내려고 해서 몇 군데 다 그렇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걸을 때 더 수술한 다리 더 아프고 이러진 않으셨어요? 들어는 안 아프는데 조금씩 나아져요.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고. 원인은 발목 관절염으로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쪽 발에 관절염이 좀 심했던 상태고 그중에서 또 오른쪽 발목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발목 관절의 연골이 다 없어지고 뼈가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서 보행 시에 계속 통증이 있었고 쉴 때도 관절이 계속 붓고 아프고 그런 상황이 되셨던 상태였습니다. 관절염이 심하게 되면 관절의 변형까지 오게 돼서 발이 안쪽으로 틀어지는 그런 내반 변형까지 굉장히 심하게 되셔서 걷는 것 자체가 좀 안 되셨던 그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관절염의 치료 단계는 다양하게 있으나 이 환자는 발목의 변형까지 왔던 심한 관절염의 상태로 발목 관절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권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은 발목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히려 손상돼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더 늦어지는 편입니다. 환자는 수술로 발목을 고정해 뼈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해 통증을 줄였습니다. 환자는 올해 3월 달에 이제 수술했던 상태고 지금 수술한 기점으로 한 5개월 정도 경과된 상태입니다. 뼈는 거의 붙어 있는 상태라서 큰 통증 없이 이전에 불편했던 게 없어지면서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요. 요 발목을 고정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의 관절 범위의 운동은 나오세요. 어쨌든 발은 이전에 이렇게 많이 틀어졌던 것보다 일자로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더 회복하실수록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지금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해가지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이거 낫고 나면 또 왼쪽 발도 해야 되고. 아직 좋아하던 산행을 즐길 수는 없지만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돌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지를 한 바퀴 돌면 지금 멀거든요. 거리 돌아서 옆길로 해가지고 좀 멀리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걷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 안 아플 때 계속 그 이제 뭐 그리 같이 어울려가지고 낫고 나면 운동하고 그래 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이 발목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먼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운동요법 등 다양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비수술적으로 발목 관절염 역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사요법 중에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를 선택해서 치료를 많이 받고 증상 경감에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발목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조금 적고 또 연골을 이루고 있는 특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릎에서 쓰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주사가 의료보험으로 아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목 관절염 역시 염증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되고 또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우리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뼈주사. 사실 우리가 뼈주사라고 하면 무조건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또 근육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시지만 이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관절각 내에 안전하게 적절하게 또 빈도와 횟수를 조절해서 주사를 맞으면 증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을 막론하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 몸에 칼을 대지 않고 낫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건강하이소에 나오시는 많은 관절 선생님들이 아마 손꼽는 가장 중요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가장 중요한 비수술적 치료는 바로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목 주변의 근육을 단련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된 환자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약물의 빈도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증상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도움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령의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안 해도 관절 주변의 근육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근육이 계속 위축되고 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도 확인하셔서 같이 한번 내가 발의 유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네, 지금 한번 같이. 예,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사실은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발목이 되게 쉽게 위로 젖히게 되는 동작이 됩니다. 저처럼 서지 않고 앉아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릎을 딱 펴고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앞발과 발의 중간 부분을 들으라고 하시면 어떤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바로 이제 발의 그 유연성을 담당하는 근육 중에 하나인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되게 타이트하신 분들이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복근이 타이트하게 되면 우리 걸을 때마다 발목이 제끼어지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발에 힘줄병증 같은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병증 같은 다양한 관절병증을 힘줄병증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꿈치를 붙이고 그리고 제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붙이고 중간 부분과 앞을 제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발이 안 좋고 아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외래 진료로 오시는 환자 중에 50%의 환자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먼저 고치고 개선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이것이 개선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근육의 막을 늘려주는 시술까지 이르게 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자가 체크. 한번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발목의 필수적인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요법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 스트레칭을 하면서 발을 좀 완화시키는 운동인데요. 발목을 천천히 내리고요. 10초. 또 천천히 올리고요. 10초.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서 있는 자세라서 좀 불안정한데 앉아서 이와 같은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잡고 해도 돼요? 네, 잡고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하시면 더 좋을 것 발목만 같습니다. 이렇게 안정감 있게. 그래서 한 번에 앉아서. 10초의 느낌으로 하루에 30번 유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래 두 번째 운동은 돌리기. 종아리와 발바닥의 근력을 전반적으로 단련시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운동인 까치발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까치발 운동이라서 쉽게 이렇게 까치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또 걸어 다니면서 까치발로 걸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발의 불안정 때문에 오히려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꼭 운동하실 때 벽을 꼭 붙잡고요. 기대고. 그다음에 무릎을 펴고 까치발 동작을 취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티고 6, 7, 8, 9 이렇게 까치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운동 효과를 더 높이시려면 올라갈 때는 쭉 2발, 내려올 때는 1발 들고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벽이 없어서 힘든데 벽을 잡고 올라갈 때 2발, 내려올 때 1발 들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발당 하루에 30번씩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30번씩. 마지막으로는 발의 외측의 힘을 길러줘서 발의 불안정을 예방하는 운동 방법인데요. 뒤꿈치를 고정해서 역시 선자세나 앉은 자세 동일하게 마찬가지고요. 뒤꿈치를 고정하고 벽에다가 발의 앞꿈치를 지그시 밀어서 버티는 운동입니다. 바깥으로요? 예, 이렇게요? 바깥으로 벽을 밉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지그시 밀어줬다가 힘을 빼고 10초 정도 지그시 밀어줬다가 힘을 뺍니다. 이거는 발의 바깥쪽의 비골근을 단련시킴으로써 발목의 바깥쪽 불안정을 예방하고 단련시켜서 발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허벅지까지 쫙 당기는 느낌이에요. 종아리 스트레칭까지 쫙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운동이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발의 건강을 위한 필수 운동 3가지인데 꼭 지키셔서 발목 건강을 유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개 이거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30개씩 하면 좋다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꼭 10초의 느낌으로 천천히 30개씩. 모든 운동을 한 3세트 정도 해야지만 운동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뭐 통증이 없고 증상이 없으면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30번, 3세트 이 정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30번 3세트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간단한 운동 스트레칭으로 참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좀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비수술적 치료로 또 운동을 통해서 이런 관절염을 극복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또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이 많이 진행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그중에 있어서 먼저 중기에서는 관절을 그래도 보존하고 자기 관절을 쓰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발목이 자꾸 바깥쪽으로 삐는 환자들이 보통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은 발의 정렬 자체도 안으로 휘어지는 내반 변형이 일어나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내측으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발목 위쪽의 뼈를 절골시켜서 내측으로 휘어진 발을 똑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내측의 관절염을 개선시키고 체중 부하를 줄여줘서 관절염 증상을 회복시키는 절골술 같은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외측으로 늘어진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인대 강화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수술을 하면서 발목 관절경 수술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발목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발목에 자라는 뼈를 제거해주기도 하고 또 지저분한 염증 조직들을 없애주기도 하고 또 파이고 손상당한 어떤 연골 손상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 3단계 정도까지는 이런 수술을 하는 거고 그럼 말기에는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예, 관절염 말기에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관절에서 알다시피 무릎과 고관절에서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먼저 들 수 있고요. 발목 역시도 이와 같이 발목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발목에서는 한 가지 수술이 더 있는데요. 발목 관절을 없애고 위아래 뼈를 붙여서 고정시키는 발목 유합술이라는 수술을 들 수 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역시 어느 정도 수술한 이후에 발목의 통증을 줄여주고 일상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술임에는 분명합니다. 먼저 인공관절 수술은 발목 관절 범위를 어느 정도 보존하고 회복시키고 발목 관절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수술이긴 합니다. 다만 발목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이 일찍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 들어서 무릎 및 고관절은 그 수명이 있어서 25년, 30년까지도 언급을 하는데 발목은 아직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래서 10년, 15년 후에 발목 관절 삽입물이 망가지는 경우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 또 부담감이 있는 그런 수술이라서 조금 신중하게 어느 정도 노령층의 환자들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좀 해주셨지만 이 발목 유합술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선생님? 사실은 유합술, 뼈를 붙인다는 거를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뼈를 붙여요 하고 엄청 놀라면서 또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사실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릎이나 고관절은 관절을 붙여버리면 뻣뻣해지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보행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발목은 발목뼈 두 개를 붙인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거고라 관절 또 앞에 있는 발목 허리 관절 등이 보존돼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해서 일상적인 보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르막을 오르거나 또 계단에서는 일시적으로 불안정을 호소하고 또 불편감을 약간 호소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6개월, 1년 넘어가면 동일하게 일상적인 보행과 또 뭐 축구하시는 분들은 축구까지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가능한 수술이고 또 발목 관절 유합술은 인공관절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년 뒤에 다시 재치환술이라는 수술을 고려하게 되지만 발목 유합술은 한 번 붙여버리면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술의 안정성을 따지거나 내가 영구히 쓴다는 거를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은 발목 유합술이라는 수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스트레칭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발목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발목 관절염은 젊은 나이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손상의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발목 삐거나 인대 손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전 대비와 치료 또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발목 주변의 근육을 단련을 미리미리 잘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종아리의 스트레칭, 그런 발목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관리한다면 발목 관절염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목 관절염은 질환의 특성상 증상이 늦게 나타나서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게 된다면 수술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발목 관절염을 미리미리 운동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예방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의 삶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 즐거운 삶 응원합니다.